퇴직을 앞두고 정말 궁금한 돈 이야기. 머니 레슨!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퇴직연금도 했었고요. 국민연금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노리죠.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재취업하는 데까지 꽤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 시기 소득 공백을 메우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게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뭐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도 많이 부르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노무법인 숲의 권태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에서만 뵙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유튜브 네. 그 임놈 건놈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처음 보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 임놈, 검놈 욕하는 건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보통 노무사를 줄여서 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네, 거죠? 맞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친근하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이렇게 좀 단어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개념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라는 거는 실직자분들의 그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 활동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금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실업급여를 구직급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카테고리를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면 누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네. 구직급여 받을 자격 같은 게 좀 네. 정해져 있나요? 구직급여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중요한 요건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면 180일 채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다니는 기간 동안에 유급 처리되는 일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5일만 유급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5일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6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루 더 붙었던 게 있죠. 왜냐하면 주 휴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의 한 달 기준 유급 처리 일수가 한 24일, 25일? 네, 일주에 6일 정도 들어가니까. 5일이라면 하루 그쵸. 플러스 주일이 1일이 있으니까 6일이니까 4, 6, 24, 24, 5일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라는 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6개월로는 절대 안 되고요. 보통 주 5일 근무자분들은 한 7개월 이상을 다니셔야지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만 채우면 되나요? 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외는 물론 있죠.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거는 나는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 나가기 싫은데 회사가 내보내는 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비자발적 퇴사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정년퇴직, 계약직 분들이죠. 그분들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아서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고를 당하신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다. 명예퇴직이랑 희망퇴직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거는 근로자도 내가 동의를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서 그러면은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냐?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5호를 보시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제 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회사 뭐 부서가 폐지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를 하고 근로자는 그 사직을 권유받았으니까 이제 압박감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퇴사하는 그런 뭐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자발적 퇴사는 아니지만 엄밀히는 자발적 퇴사에 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좀 회사에서 고용보험 뭐 상실 사유를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때 좀 실제와 다르게 이제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자발적
그 사유로 신고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보험 상실 사유로 입력을 하는 1차적인 권한이 회사한테 있습니다. 네. 네, 회사한테 있다 보니까 일단 회사는 실제 어떤 사유로 이 사람이 퇴사를 했느냐는 불문을 하고 마음대로 일단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제로 진짜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나가달라고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그냥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대신 이거를 불복을 해서 이 상실 코드를 엎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엎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실제로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퇴직하고 난 별 구직의사도 없는데 네.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당연히 구직의사 있어야 되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고용보험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구직의사가 있다라는 거, 내 마음속으로 구직의사 이거 관심법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취업을 활동을 한다는 것도 범위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네. 이건 뭐 어떻게 증명을 해요?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로 그냥 판단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구직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재취업 활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구직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직 외 활동이라는 걸 구직 구분을 외 하고 활동이요. 네. 구직 활동은 뭐 당연히 뭐 입사 원서를 제출을 하거나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대표적인 구직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구직 외 활동에는요 취업 특강을 수강을 하는 활동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는 이런 것들도 구직 외 활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직장에 어플라이하고 뭐 이런 거 외에 그거 어플라이하기 전에 공부하거나 취업 공부하거나 맞습니다. 뭐 내일 배움 카드 해가지고 뭐 학원 다니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런 준비 활동들도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구직 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렇죠. 그렇게 거죠. 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엑기스죠. 얼마 받냐.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뭐 얼만큼의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계산 방법은 사실은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법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 평균 임금 일액의 60%가 원칙인데 상한액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상한액 기준 일액이 1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이제 제가 60%라고 말씀드렸죠. 66,000원. 그렇죠. 66,000원이 상한액이고요. 하한액은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해가지고 최저 임금의 80%가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네, 계산을 좀 해보면은 8시간 이제 보통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금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이고 곱하기 8을 했을 때 여기 0.8을 곱하면은 61,568원. 네, 이게 한액. 요 사이에서 내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하한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시면은 평균 임금이 10만 원, 보통 이제 300만 원 월급인 근로자분들이 평균 임금이 약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0만 원에 60%면 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한액보다 낫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한액으로 결정이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액으로 받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거의 하한액 고정이고요. 300만 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특히 대기업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상한액에 거의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나이에 따라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20일 분에서요. 최대 270일 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0년 전에 구직급여를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한 또 10년 일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옛날에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270일씩 받을 수 있냐? 우선은 반복 수급에 제한은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다 지급을 하도록. 그러면 과거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신청할 때 뭐 그 제한은 없고 그냥 금액은 다 받을 수 그렇다 있는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죠. 반복 수급에 대한 국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사유에 있어서 부정 수급
그 조사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반복 수급에 조금 제한을 두자라는 입법안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입법안이 나와 있는 게 아직 확정돼 있는 네, 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50대 퇴직자분 중에 이제 구직급여를 계산해봤다는 270일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그쵸. 분이 있다고 한 9개월 받을 수 있는데 네.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셔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재취업이 됐어요. 네. 이 사람 입장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아. 3개월치 받았는데 앞으로 6개월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재취업하면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 뭐 구제제도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제로 급여 일수라는 게 있죠. 네. 소정 급여 일수라는 게 있는데 그 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을 때. 네, 남았을 때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하고 나서 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2개월 아, 1년을 채워야 그렇죠. 되는군요. 채워야지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지급을 합니다. 그 받는 금액이 남은 거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6개월치 남았는 거 다 받느냐 이건 아니고 네. 50%만. 구직급여 받으면 그것도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세금이나 이런 거 붙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실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하한액이 6만 1,000 몇백 원이고 예. 상한액이 6만 6천 원이다 보니까 예. 한 달에 뭐 200만 많아봤자 200만 원 이 예. 정도죠. 그렇다 보니까 세금은 안 뗍니다. 그래서 아. 사대보험료라든지 뭐 어. 소득세, 주민세 저희가 이제 월급에서 떼는 거 그런 그런 거는 안 떼고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의 실수령액보다는 거의 하한액이 많은 그런 현상이 역전 현상이 일단 예.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워크넷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은데 그게 네. 뭐예요, 그게? 워크넷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주분들이 구인 공고도 올리고 그다음에 구직자분들이 구직 활동도 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취업 활동 관련해서도 워크넷에서 재취업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가 사이트라고 재취업 보시면 하겠다는 사이트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 있다라는 거를 뭐 구인도 하고 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재취업 활동 중에서 구직 외 활동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급여를 좀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뭐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네. 이런 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온라인 신청하는 난도 있고요. 네. 뭐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고용센터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이제 50대 이후에 명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직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건 내가 원하던 직장이 아닌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 때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50대 정도 되면 구직급여 받으면 270일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취업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30일 딱 지난 다음에 재취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재취업한 다음에 직장에서 한 3개월, 한 90일 정도를 다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다시 관뒀어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냐, 한번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냐, 그것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기준은 예. 그 새로 다니다가 퇴사하신 그 직장 기준은 아니고요. 예. 이전에 퇴사했던 그 직장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270일 270일 중에서 남아있는 걸 받으신다 보시면 되는데 요 남아있는 게 일단은 받으신 30일은 빠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90일 또 취업을 하셨죠. 네. 요 기간도 받았다라고 쳐버립니다. 그럼 120일을 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전체 이분이 270일이었으면 네, 내가 구직급여 받은 거 30일, 네. 재취업 기간 90일, 네. 그래서 120일 빼고 나면은 150일 정도 남은 거, 앞으로는 150일까지는 또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니까 뭐 네. 그나마 뭐 다행이네요. 대신 좋은 거는 이제 마지막 그 90일 일한 예. 그 직장에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거가 네, 걸리는 앞에 거 거라서. 기준이다 기준이 보니까. 앞에 앞에서. 그 최초 퇴직한 직장에서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맞습니다. 그 해당되면은 사유만 인정이 되면은 요거는 남아있는 걸 주는 거다 보니까 어. 그 마지막 그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 질문 저도 진짜 나가보면 진짜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연금을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이제 퇴직을 하셨을 때 55세 이후이시거나 하면은 뭐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융소득이 있죠. 또 그렇죠. 이자 배당 소득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좀 구직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우선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혹시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재취업이 인정이 돼버리면은 구직급여는 끊겨버리는 거죠. 지급을 그쵸, 안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유가 재취업이 인정이 되는 사유가 법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이자소득이나 뭐 배당소득이나 퇴직연금이라는 이런 거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주는 거는 거니까. 결국 예. 재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고 구직급여 수령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런 사유를 이제 저희 법령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라리 정확히 보시는 게 좋은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 1호에서 9호까지 딱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취업을 한 거다. 재취업을 한 거다. 이게 취업이다. 그렇죠. 이게 재취업이다. 이렇게 그 취업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사업자 등록이 만약에 있으면은 취업을 한 걸로 추정이 돼버립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있는데 내가 사업을 진짜 안 하더라도 그렇죠. 등록이 돼 있으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신고 의무가 있고 실업급여가 끊긴다고, 구직급여가 끊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나는 사업자 등록만 있지 실제 사업을 영위를 안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휴업 사실을 증명을 해서 내가 휴업하고 있다. 신고를. 그렇죠. 휴업 신고를 해가지고 명확히 이걸 증명을 하시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뭐 네. 단기 알바나 이렇게 네. 아주 짧은 기간 일하거나 이런 경우는 네, 그것도 다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릴 부분이 보면은 요거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뭐 예. 일주 기준으로는 또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60시간 정도. 그렇죠. 한 달에 되네. 60시간 예. 정도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 안 되더라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9시간씩 3개월 이상, 하면 3개월 하면 안 거네. 되는 거죠. 딱 예. 2개월만 하셔야 되는 예. 거죠. 예. 한 달이라도 60시간 넘어가시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고. 네, 근데 60시간 안 넘어가도 3개월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뭐 59시간씩 뭐 2개월을 하더라도 한 달 월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조건이 그쵸. 충족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요거 어느 어느 거는. 하나에도 해당하면 안 되니까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알바 이거는 괜찮은 거네요. 네, 순간 알바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이제 퇴직, 그리고 이제 퇴직 이후에 이제 재취업 전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태영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